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 뉴스가 어젯밤 나오고 나서 주말에 나스닥에 베팅하는 사이트인 이제 위켄 나스닥이 4%까지 올랐어요. 보다시피 이 뉴스만 봐도 뭔가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증시가 월요일날 크게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을 합니다. 저도 위켄 나스닥 4%까지 올라가는 거 처음 보거든요. 이 정도면 월요일날 큰 변수가 없으면 좀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컴퓨터, 스마트폰, 반도체 너무 종목들이 커요. 품목들이 큰데 이거를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데 이거 원래 예전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걸 더 명문화한 일인데 이게 4%까지 오를 수 있는 일들인가? 뭔가 좀 알쏭달쏭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뭐냐면 빙산의 일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 안에 물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예상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퍼즐을 맞춰보면은 왜 4%인지 이해가 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그냥 위켄 나스닥일 뿐이잖아요. 월요일날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율을 발표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직구 같은 슬라이더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화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일반적인 제품들은 상호관세 포함 최종 145%를 받게 되는 건데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부문별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예정인 거죠. 왜냐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비율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걸 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호재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냥 이 단순한 내용만으로는 호재가 아닌 거죠. 이 뒤에 내용도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미국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예요. 두 번째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봐준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둘을 낮춰준다고 하면 어쨌든 145는 아니고 떨어질 거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은 당연히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빼줬을 때 과연 미국이 메리트가 있을까? 이 관세 전쟁을 하는데 중국이 과연 아파할까? 상대가 아파해야 공격이잖아요. 상대가 별로 아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는 관세율이 별로 높지 않고 결국 뭐 애플이나 이런 자국 기업들을 위해서 낮춰줬습니다. 그럼 나머지 뭐 이제 생필품들 플라스틱, 이쑤시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145%를 떼우면은 당연히 그 수입하는 미국 국민들의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겠죠. 아이폰만 싸게 사는 거지 나머지들은 다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회사들,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자빠지지 않고 뭐 이쑤시개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뭐 145% 매긴다? 과연 그 회사들이 타격을 받을까요? 안 받겠죠. 미국 사람들 불편하던가 말던가 어차피 수출하는 곳은 전 세계인데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수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수가 타격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스마트폰이랑 컴퓨터에 대해서 개별 관세율을 낮게 책정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을 미지수로 놓으면은 지금 나온 내용들은 호재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 비율이 높아지면은 악재로 돌변하는 거고 이 비율이 낮으면은 대형 호재가 되는 겁니다. 관세 전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잘하면은 관세 전쟁의 종료에 준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품목들 그 관세가 145%가 아니고 낮은 값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금요일 날 그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 말했거든요. 중국과 화해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협상 중인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증시가 크게 오른다면은 중국과 관세 협상 중이라는 뉴스가 월요일 날 동시에 나오면 이게 대형 호재가 되겠죠. 아, 그런 이유로 지금 이렇게 말을 했던 거구나 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개별 품목 관세율을 월요일날 발표하겠다 협상을 했잖아요.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중국과 관세 협상을 한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죠. 24시간 안에 협상 종결 못 지으면은 나 개별 품목 관세율 50%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 주고 나서 만약에 협상에 성공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몇 개 들어주냐에 따라서 5%씩 단계적으로 낮춰줄게. 그래서 최대 그 관세율을 10%까지 낮출 수 있게 만들어줄게. 어디까지 오픈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쫙 열어놓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협상에 빨리 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 만약에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끝난다고 하면은 월요일을 기점으로 관세 전쟁은 실질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의 가장 리스크가 이거였는데 이게 해결되니까 증시가 안도 랠리를 갈 수 있겠죠.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인데, 증시가 하루 크게 오르고 하루 크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전으로 지수가 회복이 됐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우려했던 충격들이 거의 다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관세 협상이 종료되면은 증시는 어떻게 될까? 안도랠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빅테크들, 뭐 이제 미국의 주도주들이 끌고 올라가니까 지수는 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자존심을 좀 구기고 내려놓으면서 증시를 살리는 건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반대로 지금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찍었는데, 이게 중국 아니면 일본이 판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결국은 채권 금리를 두려워해서 꼬리를 내렸다 라는 시그널이 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생사에서 그렇게 꼬리를 내린 적이 있었나?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살아남았었던 이유는 기업이 망하더라도 자신의 그 상남자 같은 스타일로 그냥 주관대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쾌감을 느꼈고, 트럼프에 대해 스토리를 이해했고, 트럼프를 뽑아준 계기가 됐단 말이죠. 트럼프는 빠꾸가 없는 남자야. 그냥 들이박는 남자야. 치킨 게임에서 이 사람은 엑셀만 밟는 사람이지 핸들 같은 거는 잡지도 않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여기서 꼬리를 팍 내린다? 뭐가 좀 안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밑장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주인공이고 싶어 합니다. 월요일날 반도체 관세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데요.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개별 품목 관세율을 몇 프로로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단순히 호재의 악재라기보다는 월요일날 그 발표까지 보고 나야 진짜 안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투자자 입장 관점에서는 다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구랑 똑같은 게, 야구 공이 내 눈앞에 날아오는 걸 보고 나서 아 직구네 휘두르고, 아 변화구네 휘두르고 하면은 타이밍이 늦어요. 상대방의 공이 날아오는 순간부터 도달하기도 전에 직구다 변화구다 판단하고 방망이가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서 탕 하고 이제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들도 10번 중에 3번밖에 못 쳐요. 3할 타자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던진 게 직구냐 변화구냐는 트럼프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제 던진 게 근데 누가 봐도 지금 각도상 직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오르잖아요. 이거 관세전쟁 종료다. 직구다. 그러면 지금 직구인데 빅테크들 주가 날아갈 건데 지수는 엄청 올라갈 거고, 이때 방망이 안 휘두르면은 바보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주식 많이 물려 있는데 이때 휘둘러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손실복구 못 하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방망이를 앞으로 끌어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직구면은 잘 맞아 떨어지면 안타가 나오는데, 직구처럼 날아오는 변화구일 때는 헛스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큰 경기에서 보면은 제 노련한 투수들은 직구 잘 안 줘요.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 투볼 정도,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쯤 되면은 투수 입장에서도 볼 주면 밀려나가니까 스트라이크 던지기 위해서 직구를 던진단 말이죠. 큰 경기일 때. 근데 노련한 투수들은 거기서 변화구 던집니다. 투 쓰리 풀 카운트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타자 입장에서 당연히 정상적인 사고라 그러면 직구로 던지던가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 방망이 휘두르겠죠. 근데 볼을 던지는 거죠. 누가 더 배짱이 센지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야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날아오는 게 직구처럼 날아오긴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방망이를 휘두를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진짜 직구라면은 월요일날 증시는 크게 상승할 거고, 개별 품목 관세가 낮다라 그러면은 안도 랠리가 쭉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트럼프라는 성격에 뭔가 좀 안 맞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롱이냐 숏이냐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다. 제가 진도준이면 좋겠어요. 이게 롱이냐 숏이냐 지금 맞춰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변화구일 가능성도 조심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궤적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리한 칼날이 뭔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야구에서도 저 날라오는 게 직구이냐 변화구냐를 알기 위해서 이제 칠 때 저쪽에서 날라오는 실밥의 회전을 봅니다. 실밥이 어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면은 아 직구구나 보는 거고, 이게 그 야구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두 쪽이 그립이 몰려 있고 이쪽은 더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회전되는 게 이런 식으로 덜커덕 덜커덕 하면서 회전해서 오는 거면은 아마도 이 커브 계열이거나 슬라이더 계열이건 다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약간의 그 실밥의 미세함을 좀 판단해 보자면 한번 좀 저만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판단이니까 너무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좀 약간은 걸러들어 주세요. 자, 그 스마트폰과 컴퓨터 관세 면제를 포함하다 하더라도요, 미국의 관세율이 25%예요. 트럼프 취임 전 2.5% 대비 10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관세 수입이 10배가 늘었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여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을 승리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진짜 이거 직구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반대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관세가 10배가 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부가세를 생각해 보자고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은 부가세인데 부가세가 10배 늘어나면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위축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승리선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뭐 독특한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투수들 보면 결국 나중에 팔꿈치 수술하거든요. 날라가서. 그런 것처럼 이 관세를 유지하면은 결국 시간의 문제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졌었어요. 초반에는 상호 관세 발표했을 때. 근데 갑자기 채권을 누군가가 팔면서 채권 금리가 기이하게 올라가는 기형적인 모습이 나왔던 거죠. 또 하나의 관점은 스마트폰, 컴퓨터 개별 품목 관세가 낮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이제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입니다. 보다시피. 그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인데 여기에 이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동차는 21%고 나머지 둘은 5%, 10%다?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어느 정도는 부과를 해서 관세를 그래도 20% 선대는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존에 알려진 거, 뭐 연합뉴스 이런 걸 보면은 25% 플러스 그 이상이라고 트럼프가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관세가 진짜로 25% 이상 나온다? 개별 관세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호재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타격이 갈 수 있겠죠. 이 발표를 미국 장 열렸을 때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발표를. 그러면 내일 이제 낮에 있는 그 선물장에서는 나스닥 증시가 막 올라서 기대감은 올라 있다가 트럼프 발표 이후로 더 오를 거냐 더 내릴 거냐 이건데, 이 변동성이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냥 들이박자 이러면서 휙 가버리면은, 이러면 이제 좀 골 때리죠. 그래서 제 계산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과 미국이 지금 물밑에서 어떤 협상 중이 아닌 상황이라면 트럼프는 이 개별 관세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멘트는 중국 보고 빨리 전화해라, 월요일 아니면 기회 없다라는 일종의 저는 협박성 메시지라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와서 협상해서 이 개별 관세 품목 정하기 전에 빨리 낮출 수 있도록 와서 노력해라. 일종의 저는 좀 시한부 선고를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증시 직구로 날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